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닙니다. 벌써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였을 텐데요. 지난 9개월의 의정 소감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선을 위해 도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벌써 9개월이 다 됐네요.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입법 활동과 도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게을리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임시에서 버스 파업과 관련한 특별 업무부가 진행됐잖아요. 네. 다행히 파업 2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큰 우려했던 사항은 좀 피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논평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버스 총파업을 바라보는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도의에 입성을 해서 버스 중고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내놨었는데요. 이번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버스 중고공영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번 사건으로 상당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파업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소중한 혈세가 위약금으로 날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도정에서는 상당한 신중한 염려를 기울여서 버스 중고공영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측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 파업,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예, 권리이기도 하고요. 버스 중공연제 시행으로 연간 한 1,0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은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라고 좀 지적을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가 지난해 제가 분석을 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의 예산이 버스 중공영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물가 인상 등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버스 중공영제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측은 사측에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버스 중공영제를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몇몇 버스 업체 임원진 인건비가 1년 1억 6,700에서 1억 원 이상인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측의 주머니만 배불리는 이런 버스 중공영제가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그 속에서 함께 버스 중공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상당히 신중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측이 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영은 사측의 책임 영역이잖아요. 예. 지금 같은 구조라고 하면 노사협상에서 언제든지 사측은 빠지고 노조와 제주도가 협상 테이블 앉는 구조가 좀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약서를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한 장 정도 수준인데요. 5항에 보면 노사는 임금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 이런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강력한 좀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 제주도 사례와 거의 유사합니다. 노사가 임금 협상 등을 비롯해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 행정관청인 시도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담합의 문제, 의혹의 문제가 노동 관련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그러게 되면 사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수방관해버리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는 시민들이 불만과 해결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좀 타 지역 사례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인천시에서가 이렇게 중공영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파업 타결 소식을 좀 언론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25일 예, 있었는데 뭐 우리가 버스 중공영제와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에서 좀 뭐 본받거나 벤치마킹할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제가 몇 군데 지역 사례를 갖고 좀 공부를 했었고 이 부분을 특별 업무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주를 제외한 6개 광역시도에서 버스 중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인천시는 25일 날 극적인 타결로 인해서 19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가장 우선이 조례 제정이고요. 부산시만 보더라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비정산 보고, 회계감사, 지도점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이 조항이 있고요. 대구시인 경우에도 중공영제 중지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외부 회계감사, 조례 제정, 회계 프로그램 도입, 임원 인건비 상한액을 제한하고 항목 간 전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전용 기준 마련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의 문제가 있으면 중공영제를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강력한 제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공영제 운영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이번에 인천시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도민들의 불안과 투명한 경영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예. 그 이번 특별 업무보고 때에도 제주도가 이렇게 나름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던가요? 이번 6가지 항을 합의를 했는데요. 10% 이상의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1.9% 인상하는 걸로 타결이 됐고요. 무사고 수당 3만 원 지급이라든가 교육 수당 지급 하루 추가하는 것, 그리고 화장실 등 시설 설치, 탄력 근로제 시행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도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이전에 이러한 준공영제를 수많은 예산, 1,000억 원이나 수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했다. 각종 연구라든가 이견 수렴 등의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여러 통계 작성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두고요. 그리고 노사 간의 파업에 다다랐을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시민위원회, 도청, 도의회,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겠다. 도청이 먼저 나서버렸기 때문에 타결이 되는 거거든요. 타결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사회협약위원회라고 좀 존재를 하는데 그거와는 좀 결이 다른 위원회 구성이시죠? 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스 준공영제가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제도가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건데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도정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어쨌든 제주도는 시행한 지가 1년 7, 8개월 정도 됐고요.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시도는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처럼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도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그들을 또에게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들이 좀 없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도청의 협상력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이 버스 준공영제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정의 좀 긴박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강성민 의원을 모시고 버스 총파업과 관련한 문제점들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한 해 투입되는 예산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버스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국은 버스 준공영제가 사용자 측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허투루
흘려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참에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고 사측의 책임 경영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